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해상에서 선원 7명이 탑승한 어선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해역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높은 파도가 일면서 해경의 구조 작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항섭 기자, 신고가 접수된 지 12시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구조 소식 전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 선원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선은 높은 파도에 밀려서 제주항 방파제까지 밀려왔는데요. 어선이 방파제에 부딪히면서 선체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해경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비롯해 해군 함정과 제주도 행정선이 12시간 넘게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고 해역의 기상 악화로 아직까지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 한림선적의 39톤급 저인망 어선인 32 명민호가 제주항 북서쪽 2.6km 해상에서 전복됐다는 신고가 처음 들어온 것은 어제 오후 7시 40분쯤입니다. 이후 1시간 반쯤 뒤 해경 헬기가 신고 해역보다 제주도 육상에 더 가까운 제주항 북쪽 1.3km 해상에서 32 명민호를 발견했는데요. 해경 구조대원이 명민호에 접근해 선체를 두들기자 선내에서 반응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배안 진입을 시도했지만 초속 20m의 강한 바람과 5m에 가까운 높은 물결로 실패했습니다. 해경은 악천후프 아니라 사고 선박에서 흘러나온 어구와 그물이 구조대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고 뒤집힌 선박의 침몰을 막기 위해 선미에 공기주머니 2개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어선은 어제 오후 4시쯤 서귀포시 성산항을 출발해 3시간여 만에 사고를 당했는데요. 어선에는 선장 55살 김모 씨와 한국인 선원 3명 그리고 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전복되면서 선원 7명이 현재 모두 배 안에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인명구조와 수색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승선원 가족들의 현장 방문 등도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항에서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로 사법 처리됐던 강정마을 주민들이 새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갈등 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돕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예정지로 선정된 2007년 이후 각종 시위로 사법 처리된 주민과 활동가는 253명. 이 가운데 98%인 247명은 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됐고 6명만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정마을을 방문해 재판이 확정되면 사면 복권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뒤 지난해 3.1절 특별사면에 19명, 올해 신년 특사에는 2명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신년 특별사면에도 제주 해군기지 관련자 18명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 추가 사면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정마을회는 특별 사면을 환영하면서도 이번에도 일부 주민만 포함돼 아쉽다며 일괄적인 사면과 함께 마을 발전 지원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공동체 회복 과정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마을에서 원하는 것 같이 시원하게 못 해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야속하달까 섭섭하달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군기지 반대 주민에는 이미 실형이나 집행유예 기간이 대부분 끝나 별 효과가 없는 보여주기식 사면일 뿐이라며 진상조사를 통한 명예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를 빨갱이 취급하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제거해야 될 악같이 몰아붙인 그런 사건이었단 말이죠. 공식적으로 국가가 우리를 국민으로서 받아들여주는 행위가 있어야지만. 최근 강정마을에서는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환경이 파괴되고 홍수 피해가 커진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해군이 군사보호구역 확대를 추진하면서 무늬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점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공수처 출범을 놓고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의회가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앞길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는 재석 의원 31명 만장일치로 국회에 계류 중인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여야 없이 혼연일치가 되어 제주도민이 염원과 뜻인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며,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배보상금 대신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노력한다라고 합의한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원이라는 표현 대신 배상, 보상을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언제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 민주당은 다음 달 8일까지인 임시회 회기 내에 다른 법안들과 함께 4.3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일정을 합의를 해줘야 1월 8일 처리가 가능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단독 처리가 될지 합의 처리가 될지 아직 전망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 일정이 잡힌다 하더라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은 제주 MBC와의 전화통화에서 배보상이 아닌 위자료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진상규명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의견이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도내에서도 위자료 개념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안심번호 문제로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여론조사가 자칫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에서 벗어난다며 안심번호 제공이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안심번호 제공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의회는 안심번호 없이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식 안건으로 다뤄달라고 요청하고 여론조사를 언론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는 다소 주춤해졌지만 아직도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내 한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 도내 한 골프장. 직원들이 차례로 줄을 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경기보조원 캐디 한 명이 그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동료와 직원 등 16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된 겁니다. 모르죠. 그러니까 어저께 보건소 확진돼서 갔으니까 이제 순서를 봤는데. 확진된 경기보조원이 몸살 등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건 열흘 전인 지난 19일. 해당 골프장 측은 확진된 경기보조원이 경기 중 마스크를 썼고 보조원을 포함해 4명까지만 골프를 쳐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도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몸 상태가 원래 좀 자주 아프신 분이세요. 미처 이제 인지를 못하신. 체크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발열 증세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역학조사 결과 해당 보조원은 증상 발현 이후 22일까지 출근해 5차례 경기 보조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방역당국은 함께 경기에 나섰던 골프 관광객과 도민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확진된 경기 보조원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감염됐는지 경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 이달 신규 확진자 300여 명 가운데 7%가량인 20여 명이 감염원을 확인하지 못한 환자로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접촉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계십니다. 따라서 현재 2단계가 올라간 18일 이후부터 우리 제주사회에 지역사회 감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제 5명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신규 확진자는 어제 오후까지 5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402명. 감염원을 모르는 지역 감염이 산발적으로 잇따라 지속되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한라산과 성산 일출봉에 이어 오름 출입도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특별방역 9차 행정명령을 발동해 주요 해돋이 명소와 용눈이와 다랑쉬 오름 등 34개 오름의 출입을 1월 3일까지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귀포시도 정방폭포와 용머리 해안 등 공영 관광지 5곳의 운영을 다음 달 3일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보상제가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폐건전지와 투명 페트병, 캔과 종이팩 등 4가지 품목을 재활용 도움센터로 가져갈 경우 1kg에 10리터 종량제 봉투 한 매로 교환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종이팩은 물로 씻은 뒤에 말려야 하고 캔과 투명 페트병은 라벨을 제거한 후 압축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제주 안심코드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제주 안심코드가 출시된 이후 일주일 만에 이용자가 2만 7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도내 3,200여 개 업체에서 안심코드 이용을 위한 QR코드를 설치했습니다. 제주 안심코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개인정보가 암호화 형태로 저장되고 접촉자 파악 시간도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수증기 영상을 보시면 북서쪽에서 검게 보이는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현재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어제까지 머물던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서 서해상에 구름대가 만들어졌는데요. 때문에 밤사이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현재 대설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눈은 새해 첫날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산지에는 최고 50cm가 예상되고 그 밖에 중산간과 해안에도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아침 출근길에도 눈이 내리면서 내린 눈이 얼어 미끄럽습니다. 현재 천백도로는 대형차는 체인을 걸고 운전하셔야겠고요. 소형 차량은 통제가 됐습니다. 그 밖에 중산간도로에도 소형 차량은 월동장구를 갖추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2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않겠는데요. 북부와 서부는 2도에 그치겠고 산간은 낮에도 영하 6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도서 지역에도 대설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에도 기온이 2도 선에 머물면서 낮겠습니다. 현재 제주 전해상에 풍랑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해상에 강풍이 예상되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강풍과 함께 진눈깨비가 날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부는 급변풍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항공편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추위와 눈비는 새해 첫날까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부터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방역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닷새 동안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 120여 건이 접수된 가운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도박을 한 남성 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PC방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됩니다. 표선고등학교가 IB 교육 프로그램 첫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남녀 5학급 125명 모집에 128명이 지원해 정원을 넘었습니다. 내년 3월 표선고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2학년이 되는 2022년부터 2년 동안 한국어 IB 교육 프로그램을 받게 됩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표선고에 대해 내년에 IB 인증학교 선정을 마칠 계획이고 토산초와 표선초, 표선중 등 3개의 학교는 IB 본부의 후보 학교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사회적 합의로 교육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교육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요청문은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을 포함한 16개 시도 교육감이 공동으로 냈지만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부동의 의사를 밝히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이 오는 31일 운전면허 행정 처분에 대한 특별 감면을 시행합니다. 이번 특별 감면으로 제주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 7,743명의 벌점이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 중인 151명의 면허가 회복됩니다. 또 면허가 취소돼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시험을 볼 수 없는 601명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가 세계 환경중심 도시 실현을 목표로 내년 친환경 정책에 예산 1,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주요 핵심 사업은 자립형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활환경 조성에 877억 원, 지하수 수질 관리 152억 원, 탄소 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생태도시 조성 97억 원 등입니다. 또 오름과 곶자왈 등 제주의 핵심 환경자산을 보전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